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이 감소를 하고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사태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 영업을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이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구제를 위해서 지난 3월 케어스 액트를 통한 지원, 그리고 지난 12월 추가 지원에 이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미국 구조 계획이라고 불리우는 1조 9천억 달러의 경제 구제안이 지난달 26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을 통과를 해야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남겨두고 있지만은 하원을 통과한 이 미국 구조 계획이 큰 조정 없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오늘은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고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 지원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상했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구제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대로 상원도 통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 3차 지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400달러 추가 지원 이외에 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연방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그 오랫동안 그 7달러 25센트라는 그 아주 낮은 그 최저임금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공화민주 양당은 공히 이것을 인상하는데 그 반대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버니 샌더슨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블랙 아메리칸이나 라틴 아메리칸들이 많은 사람들이 15달러 이하의 그 낮은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15달러 이상 15달러를 그 15달러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그 펼치고 있고요.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보다는 10달러로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공화민주 양당의 그 상원의 그 분포는 50대 50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데 지금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상원의원 조만신 그 민주당 상원의원은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그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 3차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그 최저임금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워싱턴 정가에서 이번 주에 아마 그 뜨겁게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네. 이번 주 안에 이제 그것이 만약에 이제 빠진 상태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다시 또 하원으로 가서 그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정을 밟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하원을 통과한 그 안에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언제쯤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사실 뭐 최종 결정되는 그 날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2차 때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상원과 하원을 양당은 다 통과가 돼야 되고 네. 네. 또 어느 하나 아니라도 이제 그 바뀌게 되면 또 다시 재투표하는 이런 과정을 밟기는 해야 되지만 네. 지금 그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추가 실업 수당이 3월 14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 통과가 되어져야 실업 수당이 끊기지 않고 실직하신 분들에게 계속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CNN 보도에서도 3월 14일이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3월 14일 이전에는 지난 12월 달에 통과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는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최종 결정이 되면은 뭐 이 스티뮬러스 체크 1,400달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지난해 1차 때는 뭐 처음이었을까 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 2차는 좀 더 빨리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3차도 최종이 확정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지급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차 때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 2차는 17일로 딱 그냥 아주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굉장히 서둘러서 지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네.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텍스 시즌이라서 이 텍스 시즌에는 회계사들만 바쁜 것이 아니라 국세청도 무척 일량이 늘어서 바빠집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처럼 17일 안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번에는 그렇게 못 박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허. 그리고 근데 그 17일로 못 박아서 진행하는 바람에 그 국세청에서 많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은행에 이제 이미 은행 정보를 이미 주신 분들은 통과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빠르면 1, 2주 내에 이제 그 디렉티브 파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표나 데뷔 카드로 받으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3차 지급하는 이 스티뮬러스 책은 12월 31일,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짧은 시간에 받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네, 실업수당 연장안도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3차 안에 들어있는 그 실업수당안은 $300에서 이제 $400로 인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월 14일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끝이 나면 이어서 8월 29일까지 연장 지급한다는 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처음에 제출했던 제안했던 그 플랜은 9월 30일까지였어요. 네. 한 달이 좀 당겨진 그런 안으로 지금 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400씩 해서 8월 29일까지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연방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뭐 $600 혹은 $1,200씩 지급한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연방 지원금과는 좀 자격 조건이 달라서 좀 혼돈스럽습니다. 이 수령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캘리포니아주 지원금.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혼동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 각 개인으로 직접 또는 스몰 비즈니스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각 주정부로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서 그 사정에 맞게 이제 지급 결정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캘리포니아는 $600 또는 $1,200씩 해서 이제 어려운 가정들에게 이제 지급해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기준이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 금액이 $30,000예요. 그래서 가정에 또는 개인이 $30,000 미만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어허. 그리고 2020년 죄송합니다. 2020년 소득세 신고에서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는 가정, 그리고 연소득이 $30,000는 넘지만 $75,000 이하 소득자로서 소셜 번호가 없어서 ITIN이라는 것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인데요. 이것은 이제 소셜 번호 없는 분들이 세금 보고를 위해서 국세청으로 받는 번호입니다. 이 ITIN으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서 연방 스티뮬러스 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SSI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주정부 보조를 받는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원금은 자격 조건에 따라서 $600 또 $1,200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떤 자격 조건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 지원 규모는 이제 그 금액 규모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2020년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우선 소셜 번호가 있고 캘리포니아 EITC, 그러니까 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고 하는데 저소득 증가인데 지원하는 건데 이것을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600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번호가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ITIN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캘리포니아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 $1,200 받습니다.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셜 번호가 없는데 저소득층이면 $1,200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번호가 없고 ITIN으로 세금 보고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EITC 그러니까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을 받지도 않고 이것도 받지 않고 대신 소득이 $75,000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믹스드 패밀리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 중 또 가족 중에 소셜 번호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이럴 경우에 ITIN을 받아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에 $75,000 이하이면 $6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공동으로 보고하는데 그 캘리포니아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 자격이 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ITIN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1,200 받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것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30,000 이하인 소득자들이 소셜 번호가 있으면 $600 받고 또 ITIN으로 보고했으면 연방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1,200 지급해주고 부부 공동일 경우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ITIN이면 또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1,200 지급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제 $30,000 이상이고 $75,000 이하이면서 ITIN 보고자가 그 가족 중에 있었다면 또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면 $600 지급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골든 스테이트 스티뮬러스는 언제쯤에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세 신고를 마치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디렉트 디파짓의 경우는 45일 내에 지급이 되고 만약에 페이퍼 책으로 지급할 경우는 60일 내에 지급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급하는 시기는 이제 이 3월부터 이제 지급이 시작될 텐데요. 지금 이제 2020년 소득세 신고를 마치신 분들은 조만간 받기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방정부 지원금처럼 그냥 기다리면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소득세 신고서를 지급하신 분들 중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소셜 번호 유무 여부, 그다음에 소득이 $30,000 이하이냐,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이제 $75,000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런 기준을 기초로 해서 주정부에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지급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 소득세 신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 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10월 15일이 연장 마감이죠. 그래서 10월 15일까지 늦어도 10월 15일까지 신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원은 11월 15일이면 만료가 돼서 더 이상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 15일까지 꼭 그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일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러면 이 CPA 분들이 상당히 바쁘시겠어요? 네, 지금 회계사들은 그 평상시 텍스 시즌보다 1.5배에서 2배가 바쁜데요. 그렇죠. 누구든지 빨리 하고 빨리 받고 싶어 할 테니까. 시즌은 바쁘기도 하지만 그 PPP 신청이나 PPP forgiveness 등등 그다음에 인컴 텍스 리턴을 빨리 받기 위해서 그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댓글로 어떤 분이 미니멈 웨이지가 $15로 올라가면 우체국의 스타트 웨이지가 $17 29센트인데 뭐 $15 받고 이거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정리 좀 해주십시오. 미니멈 웨이지가 $15라는 건 $15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15 이하를 받는 분들을 그 $15 미니멈으로 지급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미니멈 웨이지가 인상이 되게 되면 기존에 $15 받던 분들이 또 그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16, $17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니멈 웨이지가 임금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